1300년대 초 고려의 개성현 옥천사라는 절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절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신돈이었습니다. 옥천사 노비였던 신돈의 어머니가 불공을 들이러 온 신씨성을 가진 한 유지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임신하게 된 신돈의 어머니가 절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자,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을 계승한다는 당시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신돈의 삶은 노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 자, 그러던 어느 날 옥천사 노비 신돈은요, 불현듯 승복을 입고 승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당시 그 영산의 유지였던 그 아버지가 노비 신분에서 해방이 되도록 돈을 주고 해방시켰다는 주장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에 붙어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이 승려처럼 행세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 승려 행세. 승려된 신도는요,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편조. 자, 편조는요, 무한한 빛이 널리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요? 높아요. 높죠. 네, 무척 높았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왕가에서도 출가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 그렇게 승려로서 새 삶을 살게 된 신돈. 그런데 노비에서 승려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절에서 신돈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옥천사 몇몇 승려들이 신돈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신분은 승려가 됐지만 오히려 같은 승려들에게 차별을 받게 된 겁니다. 신돈은 당초 매골승이었다. 뼈를 묻는 스님.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보통의 승려들은 고된 매골승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미천했던 신돈이 보통의 승려들이 꺼리는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매골승이 된 신돈은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돈의 눈에 포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문세족.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권문세족의 횡포를 매골승이 된 신돈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목격하게 된 거죠. 전국을 떠돌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신돈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세상 곳곳에 살기 힘든 이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이었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신돈은요, 어느 날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신돈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자, 신돈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고려의 왕, 공민왕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꿈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아마도 신돈은 왕 곁에서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던 1358년 어느 캄캄한 밤, 공포에 찌는 공민왕의 목소리가 구간에 울려 퍼집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게!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괴한이 공민왕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는 시퍼런 칼을 들고 공민왕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아니요, 암살하러 드디어 온 건 아닐까? 날카로운 칼에 공민왕의 목을 베어버리려던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공민왕의 눈앞에 나타난 이는 바로 깡마른 몸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공민왕을 위협하던 괴한을 거침없이 쓰러뜨립니다.
우와. 그리고 잠시 후 공민왕은 침대에서 번쩍 눈을 뜹니다. 꿈이었구나. 네. 극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공민왕이 끔찍한 악몽을 꾼 겁니다. 공민왕은 어머니 명덕태후의 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 악몽에 대해서 털어놓았죠. 그런데 이때 명덕태후의 처소에 찾아온 누군가를 보고 공민왕은 깜짝 놀라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보시죠. 마침 김원명이 신돈을 아련시켰는데 그 모습이 매우 닮았다. 꿈속에서 만난 남자가 공민왕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신돈과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총명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차례 신돈을 궁궐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함께 불교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민왕은 자신의 눈앞에 운명적으로 나타난 승려 신돈에게 홀랑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런데 신돈은 대체 어떻게 공민왕과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김원명은요, 공민왕이 기찰과 친원 세력을 제거할 때 공민왕을 도왔던 공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민왕과 무척 가까운 또 네. 신임받던 신하였던 것이죠. 네. 교수님, 그러면 신도는 김원명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매골승으로 이제 떠돌던 신돈이 우연치 않게 김원명을 만나게 됐는데 아마 그때 김원명이 공민왕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공민왕 자신이 엄청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에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런 뒤에 우연히 신돈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느껴서 데려올 수도 있었던 거죠. 매골승 생활을 하며 거리를 떠돌던 그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신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 싶었던 공민왕. 아마도 신돈은 그런 공민왕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공민왕이 말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바를 꿰뚫어 말하진 않았을까요? 왕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정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럼 믿을만하고. 그러니까요. 공민왕은 자신과 말이 잘 통하는 신돈을 점점 더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공민왕이 아내인 노국공주 말고 스스럼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또 얻게 된 거예요. 그건 너무 좋죠. 그거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던 어느 날 유학자의 대부이자 정계 거물로 불리던 이재현이 공민왕을 찾아옵니다. 자, 그가 공민왕을 찾아온 이유, 왕에게 신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골격이 옛날 흉악한 자들처럼 생겨 반드시 후환을 끼칠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골상을 받네, 골상. 한마디로 관상이 별로라면서 신돈을 비난한 거예요. 네. 또 다른 신하들은 신돈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까까머리는 반드시 국가를 어지럽힐 놈이다. 신하들의 반발이 이 정도로 거셌다는 겁니다. 신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던 어느 날 공민왕은 신돈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지금 당장 궁을 떠나시오. 공민왕이 신도한테요? 네. 청천벽력 같은 공민왕의 말에 신돈의 어깨는 흠칫 굳었습니다. 공민왕은 대체 왜 갑자기 신돈에게 궁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너무 반발하는 신하들이 많아서 그런가? 왜냐하면 사실 이때 누군가 신돈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 사실을 안 공민왕이 원래
신돈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급하게 궁을 떠는 몸을 피하라고 함겼습니다. 나라를 바꿔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나고 다시금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 겁니다. 신돈은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자신을 암살하려는 이들을 피해 개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신돈은 또다시 떠돌이 승려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죠. 자, 그런데 신돈이 그렇게 등 떠밀리듯 궁을 빠져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361년 10월 공민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두른 이들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영토를 침입한 겁니다. 이들은 단숨에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쳐들어오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이성계와 최영 같은 무인들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홍건적을 물리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건적이 난 이후 공민왕을 신경 쓰이게 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와 최영. 왜냐하면 강력한 왕권을 갖기 바랐던 공민왕에게 무인 세력은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공민왕은 새롭게 생긴 위협, 무인 세력까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입지가 좁아져가던 공민왕의 거대한 보호막 하나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1365년 3월 8일 원나라 공주이자 공민왕의 곁에서 그를 믿고 지지해주던 아내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하고 만 거예요.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궁궐에 머물며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 직접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밤낮으로 보고 또 봅니다. 심지어 초상화 앞에 두고 식사까지 합니다. 어느 날은 초상화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이대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원나라와의 사이에서 그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노국공주가 사망한 이상 원나라에서 언제고 무력으로 자신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외딴 섬이네요. 그러니까요. 존재만으로 공민왕에게 위협이 되는 권문세조, 전란으로 공을 세우면서 커진 무인 세력,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공민왕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신돈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친원 세력이 많았던 당시에 검문 세족의 눈을 피해서 개혁을 해줄 대리인이 필요했거든요. 신돈이 제일 좋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신돈이 떠돌이 승려였기 때문에 주변에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머릿속에 확 떠오른 겁니다. 한마디로 공민왕은 신돈을 앞세우고 뒤에 숨어 원나라의 의심을 피하면서 개혁을 단행해 왕권을 강화할 심산이었던 것이죠. 이후 공민왕은요, 암살을 피해 궁 밖으로 도망쳐 이곳저곳을 떠돌던 신돈의 거취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찾은 신돈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죠. 오, 찾았네. 1365년 5월 7년여 만에 궁궐로 돌아온 신돈에게 공민왕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합니다. 왕사. 왕사. 왕사는요, 바로 왕의 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나의 스승이 되어주지 않겠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왕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함께 국정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또 왕이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 자문을 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왕의 사부가 되어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신돈을 수정, 이순 논도 섭리, 보세 공신, 혁상, 사만 삼중 대광, 영,
도첨의사사사, 판 감찰사사, 취성무원군, 제조승록사사 겸 판서운관사로 삼았다. 아이고야.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다 했다. 맞습니다. 이게 각각이 다 관직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무려 이 몇 개입니까, 지금? 7개. 네, 7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려준 겁니다. 와. 고려에 승려 출신의 정치인이 탄생한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에게 내려준 7개의 관직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영도첨의사사. 자, 이건요 행정부 총책임자를 뜻합니다.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무총리. 맞습니다. 네.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 감찰사사. 이건 말 그대로 국정이나 신하들을 감찰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을 감독하고 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조승록사사. 이건 불교계 관직을 임명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판서운관사. 이건 음양천문관의 책임자. 요즘으로 치면 기상청장. 그 외의 3개의 관직은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자, 이런 국가의 주요 관직을 다 누구에게 내려줬다? 신돈. 신돈. 한 사람에게 모조리 준 겁니다. 공민왕이 내린 왕명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전통적으로 문벌 그리고 귀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려였던 신돈이 하루아침에 고려 정치판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공민왕은 신돈에게 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칼자루를 쥐어줬으니 자신을 대신해 이 정치 전면에 나서 개혁에 힘써달라 이 부탁한 겁니다. 일찍이 듣건대 국왕과 대신이 참소하고 이간하는 말을 많이 믿는다고 하니 삼가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에 세상을 복되고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나를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하들이 내 목숨을 위협하지 못하게 단속해 달라. 안전하게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공민왕에게 이번엔 확실하게 나의 보호막이 되어 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돈의 거부 의사에 애가 탄 공민왕은 신돈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한 번 부탁합니다. 그러자 신돈은 공민왕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서를 써달라고 한 겁니다. 약간 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맹세서를 쓰자는 신돈의 제안을 들은 공민왕. 신돈이 보는 앞에서 몸소 붓을 잡고 맹세서를 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우와. 부처와 하늘 앞에 맹세하노라. 부처와 하늘 앞에. 그 네. 왕이. 그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방패막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어허. 자, 공민왕의 약속까지 받아낸 신돈은요 결국 자신을 대신해 정치 일선에 나서달라는 공민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공민왕은 뒷배가 없는 신돈을 이용해 고려를 개혁하려 했고요. 신돈은 공민왕이 쥐어준 권력으로 출세도 하고 살기 힘든 세상 한번 제대로 뒤집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동상이몽이었지만 두 사람의 정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